이러다가 죽을 수 있다. 경고를 듣고 있었죠. 그 숲길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어들고 맨발로 땅을 밟는 순간 신발을 신고 살 때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싱그러운 생명의 기운을 막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맨발 걷기를 알려야 되겠다. 새로운 치유 사례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신발을 벗어야 돼. 땅을 밟고 땅과 접지해야 우리 인간도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다. 133 원칙, 하루 3회 3시간 이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맨발로 걷는 사람들은 늙지 않습니다.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의사 이희민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도 맨발걷기 운동본부 박동창 회장님을 모시고 이어서 이야기 나눌 텐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맨발걷기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맨발걷기의 장점, 꼭 해야 하는 분들, 그리고 맨발걷기 할 수 있는 방법 등등을 다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당뇨와 맨발걷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 맨발걷기가 주는 효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회장님, 저희 채널은 당뇨 스쿨이라서 당뇨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예. 당뇨 환자분들에게 맨발 걷기가 특히 도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네. 전국에 지금 당뇨 환자들이 굉장히 많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네. 뭐 전 단계까지 하면은 한 3분의 1, 500만 정도로 500만 생각하고 정도, 있어요. 네. 500만 정도.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제 고통을 받거나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시는데요. 왜 당뇨가 생기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돼요. 당뇨에는 제1형 당뇨와 제2형 당뇨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선 제1형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생성이 안 되는 경우를 제1형 당뇨로 네.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인슐린이 생성이 안 되느냐?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성하는 베타세포라는 그게 파괴가 돼가지고 인슐린 생성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왜 베타세포가 파괴되느냐? 그거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편에서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네. 드렸어요. 모든 생명체는 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땅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야 몸속에 장착된 면역계가 정상 작동을 하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부도체의 신발을 신고 부도체의 아스팔트 길을 걸으면서 땅과 접지가 차단되면서 전자가 충전되질 않아요. 그래서 면역계가 정상 작동 안 하고 그것이 심한 경우에는 자가면역 질환이 생긴다. 제1형 당뇨 환자들에게는 면역계가 정신을 잃어가지고 췌장에 베타세포를 막 공격해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형 당뇨는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베타세포를 막 파괴시켜가지고 인슐린이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슐린이 생성이 안 되면은 앞으로 영원히 생성이 안 되느냐? 그거는 우리 맨발 걷기의 관점에서는 다른 많은 자가 면역 질환들이 맨발로 걸으면서 치유되듯이, 맨발로 걸으면서 땅속으로부터 전자를 받아가지고 면역계가 정상 작동을 시작하면서 이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이 해소되듯이 이 베타세포도 더 이상 파괴가 안 일어나고 재생될 수 있다. 그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우리 강릉의 회원님이 지난 1년간 매일 새벽 5시부터 2시간 정도를 바닷가를 맨발로 걸으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맨발로 걸으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올리신 내용에 의하면은 본인이 인슐린 주입기 그거를 착용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1년을 걷고 난 다음에 인슐린 주입기를 뗐어요. 매일 맨발로 걸었는데 그날의 공복 혈당량을 측정을 했는데 이게 정상 수준을 내려온 거예요. 그것은 바로 베타세포가 다시 생성이 되면서 인슐린이 생성이 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저희는 보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어떻게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는지를 제가 추가로 듣지는 못했지만은 매일 열심히 맨발 하시고 그러면은 그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인슐린 펌프라고 해서 인슐린 펌프. 네, 1형 당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은 이형, 이제 2형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쓰십니다. 그래가지고 뭐 당뇨약도 써보고 늘려도 보고 인슐린도 맞아보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게 너무 힘들고 지치고 이제 약이 안 들리면 나중에는 이제 펌프까지 고려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계속 달고 있으면 따로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되니까 알아서 이렇게 적정량을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투여를 해서 1형 당뇨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제2형 당뇨의 경우에도 이제 그럴 수 2형일 있겠네요. 가능성이 좀 크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거는 이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찌됐든 접지론의 면역계 정상 작동 효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효과에 의하면은 췌장의 베타세포도 재생될 수 있다. 더 이상 파괴되는 것 행동을 멈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재생되는 거다. 그쵸, 이렇게 이제 그쵸. 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당뇨 환우분들이 제2형 당뇨잖아요. 제2형 당뇨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 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거는 췌장에서 생성된 인슐린이 혈중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의 문을 밀치고 열어서 그 안에다 포도당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인슐린이 포도당을 밀어넣어줘야 되는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자, 그런데 맨발로 걸었더니 이게 막 팍팍 밀어 젖혀주는 거예요. 전자가 막 공급되니까. 그러니까 인슐린이 혈중 포도당을 문을 팍팍 밀치고 거기다 밀어 넣어주니까 혈중 포도당은 농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 혈당량이 내려가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회원들 중에는 공복 혈당량이 500이셨던 분, 그분도 맨발로 걸어서 정상이 내려갔고 460이 돼가지고 바로 병원에 입원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동에 안양천 그 황토길이 있어요. 거기 매일 4시간씩 맨발로 걸었어요. 한 달, 2달 지나면서 정상으로 내려오고 90대까지 내려왔어요. 물론 먹는 것도 조심하죠. 제2형 당뇨는 치유될 수 있다는 걸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작년 7월 12일 날 KBS 생로병사의 비밀이 방송이 됐어요. KBS 생로병사의 비밀도 이제 저희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모산에 와서 촬영하시고 그리고 저희 회원들 다 이제 저 사례들 모집하고 이렇게 해서 포항에 내려서 포항 이제 그 보건소하고 같이 실제 3분을 이제 맨발로 한 달간 걷게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방송해 줬어요. 맞습니다. 예. 무릎 아프신 분이랑 그렇죠. 당뇨 이제, 있으신 분이랑 예, 그런 분들 3분을 이제 했는데 맨발로 걷기 전에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이제 각종 지표를 검사하고 한 달 후에 다시 지표를 검사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체지방량이 3분이 다 내려갔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다 내려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당화 혈색소가 한 달 만에 다 내려갔어요. 3분이 다. 자, 이거는 바로 맨발로 걸으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슐린이 혈중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로 밀어 넣어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어서 공복 혈당량이 내려가는 것을 입증해 보여준 거예요. 물론 그때 NK세포라는 내추럴 킬링 세포가 어떤 분은 10배, 어떤 분은 30배가 올라가는 그런 사례도 이제 밝혀졌고요.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은 이런 천연의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고지혈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고혈당도 해소가 되고 또 고혈압도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암이 예방되거나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당시 검사한 의사 선생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셨어요. 결국 맨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 조물주가 설계해 놓은 정밀한 과학이다.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뇨를 가지신 분들 제1형 당뇨도 치유될 수 있고 또 제2형 당뇨도 그렇게 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낮춰지면서 치유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당연히 현재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맨발로 걸으시면 당뇨가 예방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꼭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뇨 환자분들 또는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먹는 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 섭생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같이 해야죠. 예, 같이 가야 되는 게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단 음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 후에는 케이크 같은 거, 그러니까 디저트라고 합니까? 그 맛있는 디저트 딴 집을 찾아다니면서 디저트를 하나씩 먹고 그 다음에 커피를 한 잔씩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맨발로 걸으니까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 과신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집사람이 이 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당화 혈색소가 전에는 완전히 5.5 뭐 이 수준이었는데 5.9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원인이 뭘까? 결국 단 거를 이제 많이 먹었고 그리고 저녁에도 제가 맨발을 하기 때문에 맨발 갔다 와가지고 이 배도 한쪽만 먹고 뭐 우유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단 음식, 케이크 그리고 빵 이거 절대로 조심하자. 그걸 이제 딱 끊었습니다. 끊고 저녁 식사 후에는 과일도 먹지 않고 그리고 야식 일체 야식을 하지 않고 저희가 요새 딱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요? 저녁 후 3시간, 4시간 물 외에 금식. 물에 금식. 그래서 3개월이 딱 되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5.6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이게 맨발 걷기만으로는 완벽하지가 않다. 이 먹는 음식 섭생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고요. 그래서 저희 회원들에게는 꼭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자, 맨발 걸으시면서 가능하면 채식 위주의 그런 건강한 식단을 하시고 그리고 단 음식은
가능하면 삼가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녁에는 식사 이후에는 금식. 금식, 네. 맨발 걷기도 중요하지만 예. 섭생을 함께 해야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예, 말씀해 예,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고생을 음. 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신장, 투석 이런 문제잖아요. 만성 신증이 있는데 당뇨 환자분들 중에 혹시 신장 기능이 안 좋았었는데 맨발 걷기 후에 좀 좋아졌던 사례가 있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최근에만 해도 크레아티닌 수치가 1.6, 1.7 이렇게 나왔던 분이 맨발 6개월에 1.0으로 그 남성분인데요. 76세의 남성 환우분이신데 1.0으로 정상으로 내려왔고요. 또 최근에 여성 한 분은 동생이 맨발로 걷자고 막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고생하시던 언니를 대모산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거의 매일 이제 2시간, 3시간씩 맨발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얼굴도 막 너무 이뻐졌어요.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그랬는데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다 이러면서 그 동생이 이야기하는데 언니가 지금 1.0이었는데 0.6으로 떨어졌대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물론 뭐 크게 벗어난 건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수치가 이제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더 저기 사구체 여과율도 검사하고 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무엇보다도 그분의 얼굴이 그걸 딱 대변하는 거예요. 맑아지고 이뻐지고 막 이런 것이 모든 생리적인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시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부전증으로 한 분이 크레아티닌 수치가 무려 6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바로 병원에 이제 입원해가지고 3개월을 병원에 입원했었고요. 약을 계속 투약을 해가지고 6이 1.8로 이제 내려왔어요. 저희 맨발 걷기 대모산에다 모시고 그래서 맨발로 걷기 시작해요. 하루에 2시간씩 1년 이상을 이제 맨발로 걸었더니 1.8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0.9로 내려왔어요. 0.9로. 그 약도 처음에 병원에 입원하고 3개월간만 당뇨약을 10메달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개월 있다가 반으로 줄이고 6개월인가 있다부터는 약을 끊고 그리고 완전히 맨발로만 해가지고 0.9로 내려와서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유튜브 그 사례도 있습니다. 맨발로 걸으시면은 웬만한 당뇨 환우분들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당뇨 걱정, 신장 걱정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맨발 걷기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또 하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사실 위험할 수 있긴 하거든요. 특히 혈당이 많이 높으신 분들은 상처가 생기면 회복이 좀 잘 안 돼서 예. 그래서 좀 꺼리는 분들이 많은 편이에요. 당뇨 환자분들 중에.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좀 어떻게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미국의 이제 그 임상 논문을 보면은요, 84세의 당뇨 여성 환우분이 8개월간 발목에 있는 상처가 아물지를 않았어요. 피가 굳지를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로 이제 돼 있었는데 땅과 접지를 시켰더니 일주일 만에 딱지 같기 시작했고 2주일 만에 거의 다 나았어요. 맨발로 걸으면서 땅속으로부터 전자가 올라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치로 치유되는 겁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이 일상의 당뇨 환우분들이 혹시 발에 상처가 생기면은 그게 아물지를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염증이 더 생기고 괴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하시라 이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안전하게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지금 각 지자체장들께서 맨발길, 황토길을 지금 주변에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아파트 단지에 하나씩 맨발 걷기 길을 만들자. 그리고 그 옆에 세족시설을 만들자. 지금 이게 저희들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집에서 바로 내려가셔가지고 신발 벗고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맨발길, 황토길을 걸으시고 발을 씻고 집에 들어오시면은 위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할 수 있고요. 거친 숲길이나 산길을 걷지 마시고 조성된 흙길을 찾아가서 맨발로 하시면은 그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뇨를 예방하고 또 치유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좀 만만한 장소에서 하셔라. 학교 운동장이나 학교 운동장도 좋습니다. 그쵸. 예.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당뇨 환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자, 이 전국에 500만이 넘는 그런 많은 환우분들이 이제 계시고요. 또 앞으로도 신발 신고 사는 삶을 살아가면은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질병인데 이제까지 경험상으로 또 이론상으로 맨발로 걸으시면은 제1형 당뇨뿐만 아니라 제2형 당뇨도 예방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해 왔습니다. 다만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섭생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서 가능하면은 건강한 채식 위주의 그런 간소한 식단으로 식사를 하시고 단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시키시면은 당뇨 걱정 없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한겨울에 이 겨울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걱정들도 하세요. 맨발 걷기 스케줄링 스쿨이 겨울 방학 동안에도 맨발 걷기를 해야만 질병이 치유됐던 분들이 재발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몇 년째 동절기 맨발 걷기 100일 대장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대장정을 같이 하면서 이제 열심히들 같이 하고 있거든요. 추운 겨울에도 얼마든지 맨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입증해 보여드리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든 하루도 빠지지 마시고 맨발 하시는 그런 생활을 하시면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예방되고 자유로워지고 젊어지는 그런 생명과 치유, 젊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 다 같이 이뤄나갈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면은 정말 네. 건강한 새로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좀 핑계를 대고 있었거든요. 박동창 회장님과 함께한 인터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당뇨와 관련된 건강 정보를 더 많이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꼭 당뇨 졸업합시다. 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